내일부터는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입원실을 운영하는 일부 의원급 병원들이 연휴 전에 환자들을 모두 퇴원을 시키고 추가 입원도 받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입원실 운영 안 해요. 다 닫아요. 여기 다 퇴원시켜요, 저희. 입원은 그 연휴 끝날 때까지는 안 받아요. 명절에 병원을 비워서 싹 다 비우고 환자분들 다 퇴원시켜서 입원이 안 돼요. 저희가 올해 처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 연휴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동안 병원을 안 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뭐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병상 30인 미만에 있어서 그 의원급 그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연휴 기간에 휴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그 운영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들이 휴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진료 거부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좀 사회 문제화가 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어떤 그 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빨간 날에는 그 임금을 갖다가 1.5배를 줘야 되는데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은 운영을 하면 할수록 본인들은 손해다 이런 이제 논리를 피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이제 휴일이 됐으니까 나가라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참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그럼 퇴원 당한 그 환자들이 나중에 가서 병이 더 커졌다든가 증세가 악화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법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법에 진료를 거부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못하도록 돼 있고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측면이 중요하고요. 응급의료는 좀 달라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진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 의료인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 정당한 이유를 드는데 지금 이게 정당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걸 볼 거예요. 정말 입원이 불가능하고 입원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퇴원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병원에서. 그런데 입원을 할 뭐 좀 퇴원돼서 상관없는 경우만 잠시 퇴원시킨 게 아닌가. 근데 만약에 퇴원했다가 큰 사고가 난다면 당연히 그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고요. 병원한테 이제 물을 수 있는데 문제는 또 그 어떤 인과관계는 또 환자 측에서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있었으면 괜찮을 건데 나왔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입증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사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병원 입장에서 그 수지타산이라는 게 참 따지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국민건강보험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병원 입장에서는 적자를 계속 들을 수는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앞으로 명절 기간이나 휴일을 된다 그러면 계속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불편으로 수하고 있는 환자 측의 이야기 그리고 병원 측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한데 주사도 못 맞고 물리치료도 못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통증이 급격하게 온다든가 그럼 상담원 때문에 뭐 구급차 타고서 상급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가까운 데 놔두고 멀리까지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의원급은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빨간 날에는 1.5배를 줘야 되잖아요.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개인병원은. 환자도 없는데. 네? 지금 5명인 거예요. 몇 명 있어요. 문을 열어두면 열어둘수록 손해라는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 날에는 1.5배 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말을 저희가 들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더 이 임금이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시간당 임금도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잖아요. 상승이 되니까. 그럼 내년부터는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가에서는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연휴 기간을 갖다가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 해당되는 의원급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좀 보존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입원 환자들의 어떤 불편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 또는 제도가 뭔가 좀 마련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돌발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양측을 어느 정도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제시가 돼야 됐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진료 거부에 해당이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그렇죠. 진료 거부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그런 때는 병원 측에서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네. 거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행정처분이 가능하긴 한데요. 그 행정처분을 내리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기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면 결국은 그 금액 자체보다는 사실은 이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뭐 이 죄송한 얘기지만 결국 병원도 그 이익을 뭐 있어야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 부담보다는 이걸 퇴원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정부 당국에서 그런 것들 보고 조금 입법을 또 정책을 조금 새로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길어진 추석 연휴인데요. 열흘간의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특별히 다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강제로 퇴원당한 분들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